A씨의 가까운 지인이 좋은 정보를 널리 알리고 싶다면서 고객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그 지인이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고 과거에 신세진 적도 있어서 금융 정보 혹은 거래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다 빼고 이름과 연락처만 보내주었습니다. A씨는 연락처만 알려주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과연 그럴까요? 많은 피해자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기고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주빈 등의 소위 박사방 사건 그리고 N번방 사건은 모두 이런 식으로 넘겨받은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유인해서 노예화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직접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서 스토킹하고 살인 협박을 하는 등 흉악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실제 피해도 유발하는 각종 스미싱, 피싱 등 사기꾼들의 연락과 메시지 역시 이렇게 넘겨진 고객 명단과 연락처가 출발점이고요.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공익요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 등 법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사실 개인정보 침해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1994년 우리나라는 물론 언론과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소위 지존파 연쇄살인 조직. 그들이 서울 강남에 있는 A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고객 명단과 연락처를 입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살인 테러 범죄를 계획했었죠. 다행히도 이들에게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가 탈출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요. 실행 직전에 그 테러는 중단되었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은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가 알려진다고 무슨 피해가 있겠나라며 전혀 경계나 의식하지 않고 있는 틈을 노린 범죄자들과 직업 윤리를 망각한 사람들의 연합이 무수한 피해자를 낳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서 보안조치 부실로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1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기도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 등 가입 절차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모이는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군에서도 800명이 넘는 군인과 군무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부주의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도 무척 많다는 거죠. 범죄학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 두 명의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왓슨과 조지 켈링이 비슷한 중고차 두 대를 유사한 동네 골목에 주차해두고 한 대는 창문이 깨진 채 방치하고 다른 한 대는 깨진 창문을 수리해뒀습니다. 그러자 사흘, 일주일, 시간이 흐를수록 창문이 깨진 채 방치된 차는 다른 창문이 깨지고 본넷이 부서지고 타이어가 사라지다가 급기야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고물 덩어리로 변해버렸죠. 반면에 깨진 유리창을 수리한 차에는 전혀 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버려지고 방치된 차라는 인식을 주게 될 경우 죄의식이나 체포될 것이라는 불안감 없이 파괴하거나 절도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실험 결과는 그대로 뉴욕시 경찰국에 도입되어서 무관용 치안, 제로 톨러런스 폴리싱 정책으로 실용화되었습니다. 거리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란, 주치난동, 위협 혹은 기물파손 등의 경범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더니 마약이나 강도, 성폭행 혹은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하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더 큰 피해와 손실 혹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막고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규모나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직업, 직장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 해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계정을 운영하면 개인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엄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또는 행사장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앱 설치 또는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문 배달이나 예약 접수 등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제의 도입 또는 외근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나 유류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것 역시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동의를 받더라도 근태관리나 징계 등 원래 동의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위치정보법 위반 불법 행위가 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